자, 계속해서 책 4권 정치경제의 체계 챕터 6 통상조약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나라의 것만 수입을 허가하거나 관세를 감해주는 조약은 그 나라의 사업가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수입국은 불이익이 생긴다. 그렇게 수입된 상품들은 다른 나라의 상품들과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보다 비싸기 마련이다. 이쯤 되면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었는데요. 이제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미국과 이제 관세를 감해주는 조약을 서로 맺었잖아요. 상호 간에. 그럼 그게, 물론 FTA는 이제 자유시장으로 가는 과정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유무역으로 가는 과정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간에 FTA를 미국과 맺음으로 해가지고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상품들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똑같은 사양인데 도요타 자동차가 5천만 원이라고 쳐보세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가격이 5천만 원이고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똑같은 사양에 5천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일본 자동차에는 우리가 관세를 1,000만 원을 붙이고 미국 자동차에는 관세를 안 붙였다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똑같은 사양이기 때문에 뭐 브랜드 인지도도 다 갖고 나머지 다 갖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미국 자동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뭐 똑같은 사양인데 포드 자동차가 수입 원가가 5,50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일본차 도요타에는 관세를 1,000만 원을 붙이고 포드 자동차는 관세를 안 붙였다고 했을 적에 포드 자동차는 판매가가 5,500만 원이 될 테고 도요타 자동차는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도요타 자동차가 원래 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드 자동차를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은. 왜? 한국에서 구입 가격은 포드 자동차가 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수입된 상품들은 다른 나라의 상품들과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보다 비싸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수입국으로서는 손해인 거예요. 특정 나라에만 어떤 관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이 조약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모든 나라의 관세를 체결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특별한 독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완화해 줬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것은 맞지만 여하간에 그렇게 수입된 상품들은 다른 나라의 상품들과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비싸지는 거죠. 일본한테도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랑 비교하면은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양국 간의 교역에서 한쪽이 비싸게 산다는 것은 다른 한쪽은 싸게 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으로 어떤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얻을 수 있는 것을 줄인다. 도요타 자동차를 싸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미국한테 그렇게 무관세를 해줌으로 해서 어떤 손실을 본 것은 없지만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통상조약에 대해서 그 논점에 따른 얘기는 여기까지가 다고 그 이후로는 약간 좀 별개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약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맺어지기도 하는데 1703년 영국과 포르투갈이 맺은 조약은 영국에 불리한 것이었음에도 많은 금과 은이 영국으로 유입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왕성하게 무역을 하는 영국에 필요한 금과 은을 충분히 조달하게 하였다. 수입되는 금과 은의 대부분은 접시나 동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금과 은은 어디에서든 상업의 도구로서 쓰이기 때문에 언제든 물건과 바꿀 수 있고 부피가 작아서 운반비가 거의 들지 않게 장소의 이동이 쉬워서 금과 은이야말로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가장 편리한 매체다. 그렇죠? 영국에서 매년 동전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금은 80만 파운드 정도다. 주조비용을 국가가 되는 곳에서는 영국에서는 그때 그랬는데 주조비용을 국가가 되는 곳에서는 동전의 금은 함량이 꽉 차 있어도 그 가치는 그냥 금은 덩어리보다 높지 않다. 왜? 그냥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금은 덩어리나 동전이나 사실은 동전이 금덩이에다가 양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앞뒤로 도장을 찍은 게 그냥 동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 역할인 거예요. 물론
그냥 금덩이, 은덩이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동반하긴 하지만서도 가치면에서는 그냥 금덩이, 은덩이나 금화, 은화나 가치면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본 거예요. 주조비용을 국가가 되는 곳에서는. 어떤 선호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편하니까 조금 선호될 수는 있어도 가치면에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폐청으로 가져가는 비용과 주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 불편할 뿐이죠. 어차피 가치가 같은데 뭐하러 가져다가 동전으로 만들겠어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하물며 대부분의 나라는 항상 동전이 달아있고, 쓰다 보면은 동전이 닳죠. 닳다 보니까 함량이 떨어지는, 질량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동전의 가치를 원래 금덩이, 은덩이 무게를 원래 금덩이 무게를 재서 10g이나 동전이 10g짜리라고 인정받는 동전이나 같은 값으로 쳐줄 수가 없어요. 왜? 동전은 달아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갓 주조된 싱싱한 동전이라도 금고 안에서 섞이다 보면 따로 골라내기 어려우니 일반의 동전 가치와 같아지기 마련이다. 동전은 당연히 조금씩 달아 없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금덩이를 실제 무게를 잰 100g과 동전 100g은 같은 값으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동전도 뭐 무게를 달면은 같은 값으로 쳐줄지는 몰라도 일단 개수로 따지는 동전은 같은 값으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동전의 가치로 인해서 조폐청에서 열심히 동전을 만드는 이상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열심히 동전을 모아 녹여 금은 덩어리로 만들고 있다. 이 동전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얘가 이제 생겼던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은 구리의 가치가 굉장히 치솟아 올라가지고 동전 10원짜리 동전에 들어있는 그 구리의 양이 그걸 녹여서 구리 그 금속 원자재로다가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나는 타이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동전을 갖다 막 녹여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하지만 이제 주조 비용을 개인이 되는 곳에서는, 그죠? 이거 동전으로, 금덩이 가져가서 이거 동전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영국은 그거를 공짜로 해줬고, 국가가 비용을 대면서 공짜로 해줬고, 금덩이 1kg를 가져가면 동전, 10g짜리 동전 1000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100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조 비용을 개인이 되는 곳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은 은쟁반이 은덩어리보다 비싼 것처럼 동전의 가치가 더해지는데 이것을 시뉴리지라고 한다. 흔히 사람들이 이제 지폐를 실제 가치 10,000원짜리 찍어내면 10,000원짜리에 들어간 원가는 불과 한 10원에 불과한데, 인쇄 비용이랑 종이값이랑 10원에 불과한데 실제 가치는 10,000원의 가치를 띄니까 그 차액을 시뉴리지라고 하고 이거를 국가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위키피디아나 많은 곳에서도 시뉴리지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하기도 해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좀 돈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금값, 은값보다 금화, 은화가 더 가치를 갖게 되는 거, 그 차액을 시뉴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뉴리지가 없다면 아무도 동전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가 비용을 대는 곳에서는 조폐청으로 가져가는 비용과 주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 불편하기만 하지 이거를 동전으로 바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하간에 시뉴리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은쟁반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시뉴리지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동전의 가치가 더해진다 그러면은 동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차액을 가지고선 어떤 이익을 노리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시뉴리지가 없다면 아무도 동전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반면에 시뉴리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되면 위조 동전을 만들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식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죠? 요렇게 하자면 요런 그 부작용이 생기고, 요렇게 하려면 요런 부작용이 생기고, 하여튼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뉴리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절한 시뉴리지는 금은 덩어리를 동전으로 바꾸려는 은행과 개인들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없는데도, 영국의 경우 은행들이 당장의 지출이 싫어서 정부를 압박해 주조 비용을 정부가 되는 것으로 했다. 왜? 동전 만드는 비용을 은행이나 개인이 직접 대면은 시뉴리지가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없어요. 동전을 만드는 사람한테 오히려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노릴 수 있다면 노릴 수 있지. 근데 영국의 경우 은행들이
그 돈 내기 싫다고 정부를 자꾸 압박해서 그 비용을 정부가 대라. 근데 그 비용이라는 게 정부가 된다라는 게 정부는 뭐 하늘에서 솟아난 돈으로 내나요? 다 정부는 공공의 어떤 서비스로 쓸 비용을 대신 여기다 쓰므로 해가지고 여하간의 비용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비용을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 뿐이지. 근데 여하간에 그 비용을 은행들이 내기 싫다고 국가가 내라 그런 거예요. 그 주주비용은 국가가 되는 것으로 했더니 동전이 가치를 갖지 못하고 특별한 금은덩어리에 비해서 가치를 갖지 못하다 보니 별로 그 유통될 그런 어떤 모티브가 생기질 않더라. 이 쓸데없는 제도 때문에 영국 은행들이 정부를 꼬셔서 만든 정부가 그 주주비용을 대도록 한 이 쓸데없는 제도 때문에 영국 정부는 주주비용과 주저세 등의 자잘한 소득을 포기했는데 그렇다고 은행과 개인들이 가져가는 이익도 없었죠. 은행 그 주주비용을 개인들이 대더라도 그 들어간 비용만큼 신유리지가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그 손해보는 건 없단 말이에요. 동전을 만드는데. 근데 영국 정부가 대신 내므로 해가지고서는 은행과 개인들이 가져가는 손해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익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동전값이 금은덩어리 값보다 떨어지거나 똑같거나 근데 달아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약간 가치 평가 절하되는 면이 있다고 했죠. 많은 양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다시 녹여져 금은덩어리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보완하느라 8배나 더 주조해야 했고 그만큼 비용이 들었다. 은행은 필요한 만큼 금은덩어리를 조폐청에 들고 가는데 주조 후의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손실이 발생했다. 희한하죠. 이 돈 쓰기 싫어서 주주비용 대기 싫어서 영국 정부 보고 대라 그랬더니 이상하게 자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거예요. 손실로. 이 이치를 알면은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당장에 눈앞에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손해는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손해는 보는데 그죠? 이런 거예요. 경제가. 이치를 알면은 다 같이 이로운데 이 대표적인 걸로다가 그 공산주의가 있죠. 이상하게 다 같이 나눠갖기로 했는데 왜 다 거지로 살지? 이상하네. 나오네요. 왜 신유리지 얘기를 앞선 제1권에서 다루지 않고 여기서 언급하냐 하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돈이 곧 부라고 생각하는 중상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선입견이 결국 돈의 생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그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 뭐 이런 것들하고 묶어서 돈에도 장려금을 지급을 하느라고 손해를 끼쳤다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여기서 했대요. 돈 얘기해서 하지 않고.